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육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네. 자, 우리 지금 진도를 지금 빨리 조금 나가야겠어. 빨리 나갈 거니까 다들 집중을 해줘야 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어요. 쭉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 경제 위기를 아무튼 딛고 정말 이렇게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고 그 사이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도 잘 넘겨냈고 IMF도 왔지만은 그것도 조기에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조기에 또 탈환하고 조기에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고 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기들을 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거의 12위권 안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그 정도로 경제가 성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오늘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산업화와 일단은 이제 도시화로 보면 뭐냐면 이게 경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게 뭔가가 좀 바뀌어. 이게 어떤 산업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예전에는 뭐냐 우리가 농사를 주로 지었잖아, 그지? 이 이제 이렇게 농업 구조에서 이제는 제조업이나 또는 서비스업 등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있어. 1차 산업. 1차 산업이란 거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농사를 포함해서 자연에서 우리가 얻은 걸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제 관련된 산업을 1차 산업이라 그래. 자연과 관련된 산업. 자연과 관련된 산업이란 말이야. 관련 산업. 저 이제 그 농사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임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임업이 뭐냐면 이제 그 나무 아니면 또 이제 낙농이면 젖소 키우고 우유 막 이런 거, 그치? 축산업, 가축 키우고 하는 거, 어업도 있지, 그죠? 어업이나, 그지? 축산업 이런 등등, 아무튼 자연에서 나오는 걸 1차 산업이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거잖아, 그지? 이걸 1차 산업인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게 2차 산업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이제 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라 그래, 제조업. 즉 뭐냐면 이제 1차 산업에 그러니까 이제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그걸 가공을 한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걸 이렇게 이제 그걸 가공하면 아까 원래는 신발도 원료가 뭐야? 고무잖아. 고무에서 이렇게 놓고 의자도 그렇지. 나무에서 의자를 만들고 양발도 보면 우리가 천에서 이렇게 거기서 하니까 아무튼 1차 산업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해서 만드는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해.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이거를 넣은 원료를 가공한다. 가공. 이걸 2차 산업이라고. 2차 산업. 제조업 주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건설업도 보면 우리가 돌이나 시멘트 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이 있어. 3차 산업. 이거는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 즉 뭐냐면 1차하고 2차 산업에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즉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관광업이라든지 관광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1차나 2차에서 노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력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만드는 거는 2차 산업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우리가 그 이용하게끔 하는 거는 또 서비스업인 거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바로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야. 3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이제
최신 들어서 4차 산업이 이제 나오고 있지, 그지? 건설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또 이제 이렇게 인간을 아무튼 대신하는 어떤 뭐 컴퓨터화된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AI라, 근데 AI가 아니라 인공지능이잖아.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데이터 같은 이런 아무튼 이러한 그러니까 1차, 2차, 3차와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이제 이게 이제 기계가 주도하고 그렇게 어떤 로봇이 주도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사회에서 보면 이 4차 산업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기계가 이제 사람들 일자리를 대신할 거다라면서 우려를 하는 어떠한 그런 것도 많은데 근데 뭐 우려할 필요가 뭐 조금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조금 이걸 갖다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나올 때도 그런 걸 했었어. 그렇게 다 염려를 했단 말이야. 아, 이래 되면 2차 산업 되면 1차 산업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거든. 줄기만 일단은 농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2차도 제조업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3차도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게 1, 2, 3차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란 거지 이제. 이걸 이제 누군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먹거리가 이제 더 되고 나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다른 나라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5G, 6G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 6G, 5G 넘으면 지금은 이제 6G가 나왔대. 6G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뭐? 무인. 내는 무인도 내는 그렇지. 무인도 그렇지. 무인도 인공지능이니까 무인 뭐 어떻게 자율 기능 이런 것들 다 이제 4차에 포함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산업 구조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 간다는 게 핵심.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농어촌에 이제 인구들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 농어촌에 사는 인구들이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도시 인구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거야. 인구 밀집. 그렇지, 인구 밀집, 인구가 너무 몰리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 자원. 주택이 필요한 거야. 땅이, 그러니까 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맨날 보면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 확 조사했거든요. 3년 동안 서울에 그거 가격이 4.5억 올랐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이 필요한 사람 많은데 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집이 계속 상승하고 또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더 집을 빨리 안 팔고 자기가 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리고 있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주택 또 교통이 너무 또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교통 문제, 또 환경에 보면 막 이제 오염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이제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그런 도시화가 되는 문제들에서 아까 주택, 교통, 환경 이런 들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반대로 농촌에서는 이제 반대로 일자리 부족, 일선 부족, 노인 많은데?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발생을 하게끔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통통신이 많이 발달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 발달되고 철도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전국에 예전에 뭐 일일 생활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전국이 뭐 이제 반나절권이지. 네. 이제 전국을 일일 생활권이 뭐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다시 밤에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는 게 일일 생활권이란 거야.
아, 그만 가능해요? 가능하지. 뼈 위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자 봐봐. 네. 여기서 서울까지 4시간에서 4시간 반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점심때 거기서 도착하고 볼일 보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저 그런 적 있어요. 오후 돼서 다시 집에 와도 저녁 때는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런 적 있어요. 어디를 우리 전국 어디를 가도 이게 다 도로나 철도나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루하루 당일 코스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거를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 일일 생활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욱더 지금은 더 빨라졌지. 왜? KTX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이렇게 뭐 비행기 항공기가 더 많이 되니까 이제는 뭐 1시간이면 그냥 한두 시간이면 그쪽 가고 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고 또 이제는 이렇게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폰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 굳이 이제 가지 않고서라도 영상 통화로 이렇게 일을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데이터를 쏴주고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하고 드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속도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동의 그런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뭐냐면 이제 발치.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 일이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다시금 예전부터 보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납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잖아. 그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해고되고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말이야. 병원 못 가고 막 이렇게 그러한 이제 노동자 문제가 발생을 했다. 노동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로 보면 이제 이게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이고 그 다음에 저임금,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작업 환경.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이제 어디 뭐 이제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고 해가지고 팔이 잘리고 아니면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망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밑으로 그냥 추락해가지고 죽고 진짜 모든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과 사고가 너무 허다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다는 그런 논리 하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너무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리고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다치면 거기서 회사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일 못해? 너 나가. 다른 사람 채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여유가 이제 생겨지면서 인권,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느냐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1970년에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전태일이라는 사람 꼭 알아둬야 돼. 전태일. 전태일. 전태일 이 사람이 1900개 분신인데 분신이란 거는 몸에 불을 붙이는 걸 분신이라고 해. 분신. 분신. 몸에 불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그 근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해라. 임금을 올려달라. 그리고 법을 지켜달라라고 한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꼭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함께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이제 전태일은 이제 우리가 봉제 공장, 즉 뭐냐면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인형 만드는 그런 이제 아무튼 이게
미싱이라고 해가지고 또르륵 하겠지, 그지? 이렇게 누르르가 아니라 바느질로 또르륵 박는 그걸 우리가 미싱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공장에서 아무튼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츰차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제일 밑에 이제 말단에서 이제 그 상단까지 사람들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반장에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그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때 YH 무역 사건 하면서 다들치 시골에서 올라온 16살, 15, 16, 17 그 어린 여자애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한 명이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남동생의 또는 오빠의 학비를 대고 어떤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어떤 이제 부모님의 다 생활비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리 오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드는 거 모르고 막 손에다가 막 바늘이 박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나가. 그러면 피가 나고 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한 자기 이제 어린 그러니까 여동생 같은 그런 이렇게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 전태일은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야.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에 법으로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라 해가지고 얼마 이상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안 지켜줘요. 이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사장들이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전태일이 이제 그 어떤 관공서라든지 어떤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자기 나서가지고 막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다들 그냥 그걸 무시당했대. 그러니까 전태일은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느 누구 하나가 자기의 말을 노동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안 지키는데 그걸 신고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왜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안 지키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어쩔 수 없는 일이 이제 좌절감이 이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면서 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언론이나 어떤 뭐 이렇게 사회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우리의 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라는 이 분이 거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지.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노동 3권이 헌법에는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어. 노동 3권. 그렇지.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살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단결권. 그거는 거기 나와 있지는 않아. 아무튼 이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이제 뭐냐면 이 단결권은 노동자들은 서로 단결할 수 있다. 힘을 합칠 수 있냐면 말하지만은 노동자 한 명의 힘은 약하잖아. 근데 그 노동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아까 말했지만 공장에 500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한 명이 목소리를 내봤자 사장 그 한 명만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공장에 일하는 500명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다 낸다 그러면 500명을 다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럼 공장이 멈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단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권, 시위,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파업,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 즉 사장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의 임금을 뭐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달라, 우리 너무 지금 낮게 돈을 받고 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정규직인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정규직으로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거기서 서로 협상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헌법상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였단 말이야.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권리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게 해서 점점 해서 이제 요즘에는 보면 이게 또 이제 조금 부작용도 있어서 보면 부작용도 뭐냐면 뭐 심심하면 파업하고 말이야. 뭐 하면 파업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이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보면 조금 보면 TV 보면 어떤 뭐 귀족 노조라 해가지고 연봉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오중간 취업난에 자기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켜 달라. 어떤 그러한 걸 갖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막 어떤 그러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이제 노동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생겨나서 그것도 지금도 보면 약간 사회에서 이 비판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게 이제 단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조합을. 그러니까 노동자 혼자가 아니라 단결 즉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을 해서 함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거든. 그걸 우리가 노조 줄여서 노조라고 그래. 노조. 한 번씩 뭐 이제 차에 가보면 어디 뭐 트럭 뒤에 보면 막 스티커 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무슨 화물 노조, 뭐 무슨 금속 노조, 무슨 노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화물은 화물차들을 하는 사람들의 노조, 금속은 이제 금속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조.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이제 그런 노조라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따가 이제 최근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제 뭐 청년 실업, 이제 비정규직,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고학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싼 임금을 받고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걸 우리가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더티, 더러운 일, 디피컬트, 어려운 일, 데인저러스, 위험한 일. 이걸 갖다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럼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후진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월급을 받으면서 하지만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예전에 그 15, 16살의 어떤 그런 여직원들처럼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다가 집에다가 또 이렇게 보내주는 자기는 먹어요. 자기 먹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월급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보내주는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국내에서도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일자리를 뺏긴다는 거지. 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뭐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도 거기에 맞게끔 높은 돈을 주면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싼 임금에 하니까 국내 사람들을 높은 임금 주고 높은 월급을 주고 채용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이제 또 막 나오기도 해. 근데 또 이제 사장의 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월급을 주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원가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면 이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봤자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뭔가가 조금 경쟁력이 있게끔 해야만이 이게 사업이 되고 내가 사업하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인건비로 월급으로 다 나가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아가느냐 이런 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또 지금 최저임금 문제하니까 뭐 특히 뭐 편의점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은 알바생들 월급 다 주고 나면 나는 알바보다 더 수익이 적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나오거든. 최저임금 너무 올라갔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우리가 한 달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최저임금도 못 줄 만한 사업이라면 접는 게 맞다. 그건 아니면 사장이나 사장 식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하기 싫으니까 알바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대립들이 많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항상 내가 받는 돈이 작은 것 같고, 사장들은 항상 내가 주는 돈이 많은 것 같고, 사장들은 주는 돈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노동자들은 내가 받는 것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다 그게 돼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대립이 많다,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농민 문제. 이제 아까 말한 농민, 이제 이게 도시는 많이 발전한 데 비해서 농촌은 발전을 많이 못했잖아.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엄청 심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농촌을 발전시키자, 이러한 운동을 갖다가 이제 했었어. 농촌 근대화 운동을 갖다가 이제 뭐 추진했고, 또 그때 이제 보면 그때 앞번에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거기 FTA, 어떤 자유무역 이런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농촌 시장에 또 뭐 이렇게 개방해라고, 농산물을 개방해라는 압력을 많이 받아서 또 이때도 좀 위기가 좀 있었어. 타격을 입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식량 자주권, 앞 시간에 얘기했지, 그지? 식량 자주권. 식량은 다른 나라에게 뺏길 수 없다라는 식량 자주권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역시나 아까 농촌에도 인구 나이들이 많은 노인들만 살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아직도 문제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떤 식으로 이제 농사를 기계화가 돼가고, 점점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뭐 직거래 이런 걸로 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점점점 또 요즘에 또 SNS에도 올리고 막 이래 하면 바로바로 또 그지 하고 막 그러한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 생기고, 또 그냥 일반적인 쌀과 그냥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아주 특화된 상품들, 뭐 어떤 뭐 버섯이라든지 아무튼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작물들을 키우면 그런 것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려 나가거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특화 작물들을 재배하는 등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됐고요. 자, 이제는 대중문화의 발달. 자, 대중문화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196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왔단 말이지.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어. 이제 방송이 시작됐어.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가지고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단 말이야.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란 게 또 나왔지, 그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문화생활과 그런 이제 대중문화란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대중문화. 그리고 이제 뭐 주 영화, 음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세계 각지로 이제 한류 문화가 K-팝이라든지 한류란 게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가 수출되기 시작했었어, 그지? 그리고 또 80년대에는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갖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인데, 예, 각종 뭐 서울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이라든지 뭐 2002년 또 한일 월드컵이라든지 또 최근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런 것처럼 어떤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갖다가 유치를 많이 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격도 올라갔다. 여기 보면 이제 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고, 한국 영화 70년대는 뭐 청바지와 통기타 유행했고, 미니스커트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랬어. 이 치마가 원래는 발목까지가 오는 게 치마인데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 치마가 이게 발목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뭔가에 조금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세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때가 뭐냐면 이제 약간 미국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도 있는데, 어떤 이 억압받는 거, 구속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운동이 일어나. 그게 히피라고 그래. 히피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의 젊은 층에서 우리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자유가 오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깬다라는 게 해서 남자들도 막 머리를 기르고 장발을 막 해가지고 막 머리를 기르고 아니면 여자들도 머리를 짧게 치고 쇼컷도 넣고 막 청바지 이제 막 찢어진 청바지 막 아니 그냥 이때는 찢어진 거 아니지만 아무튼 청바지 넣고 이제 통기타로서 그냥 자유로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하는 이러한 시대가 1970년대에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제 컬러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 거야.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제 정부가 이렇게 특히나 이때 이야기했잖아. 선생님이 전두환 정권이 이 국민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막 스포츠도 하고 방송도 막 보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요제, 뭐 강명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그러한 오락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어. 중국 노래자는 그때 생각나. 그때는 맞나? 아 그것도 중국 노래자도 한 30몇 년이요 됐으니까 거의 뭐 1980년대 후반 때 나왔겠네. 그것도 보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 전국 노래자랑 송이 아저씨 엄청 부르던데. 아저씨? 그 송해 아무튼 송해 어르신이 그 선생님이 1930 몇 년생이라서 진짜로 보면 이 역사적인 인물이야. 자.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아직 살아계셔. 근데 지금은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대 이후로는 대중문화가 이제 아까 말한 어떤 한류라는 해서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2000년 이후로는 지금 확실하게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해서 인터넷이 막 발달되니까 한류 문화가 처음에는 아시아권에서 한류 문화가 확 이제 급격하게 유행했다가 이제는 지금은 뭐 싸이부터 해서 이 K-팝, 뭐 트와이스, 방탄, 오반이 뭔데? 투바투는 뭔데? 연준 존잘.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고 한국이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한국의 문화까지 세계에서 알자라는 그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자, 배우자. 그래서 한국어과도 세계에서 많이 생겨나고 진짜로 예전에 같으면 진짜로 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한국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도 이제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런 민간 차원에 있다는 이제 국제 교류가 확대되었어. 그러니까 뭐 1960년대는 이민, 유학, 취업 등이 활발했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또 국제 결혼이라는 것도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게 이제 농촌에서 어떤 고령화가 돼가면서 농촌의 총각들이 나이가 40, 50 먹어도 결혼을 못 하니까 어떤 이제 그지 국제 결혼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또 문제가 됐는데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국제적인 추세야. 우리가 예전부터는 우리가 뭐 단일 민족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알고 보면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삼국 시대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고 또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또 몽골인들하고도 어떤 결혼도 많이 했고 뭐 거란족, 여진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어. 빠져나가 봐. 할 수 있어. 그렇게 되고 이제 아무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 네.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한 면이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흑인들이나 또는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뭐랄까 불친절하고 조금 깔보는 영향인데 우리도 똑같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또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이 동양인들, 이 원숭이 새끼들 함수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국제 기구에도 많이 가입이 이제 하게 됐었어. 그러니까 유엔, 특히 유엔 가입이 중요해. 유엔 가입. 1991년에 노태우 정부인데 이거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됐던 거야. 이거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동시 가입이야. 유엔 국제연합에 가입됐고 그 다음에 에이펙이라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도 가입했고 또 지금은 또 주요 정상회의 G20 그리고 거기서 더 줄여서 지금은 G7 세계 선진국 7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포함이 종종 되곤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국제 지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 우리나라가 50년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줬잖아.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우리도 역시 유엔군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고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어떻게 뭐 재건, 그러니까 뭐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런 데에서 또는 이렇게 전투병도 파병하면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우리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구해오고 했잖아. 그 정도로 우리가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6.25 때 그 미국인들에게 유엔군에 감사했던 그런 마음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답할 차례가 그렇게 우리의 국격에 맞게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다 국제적에서 성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다들 존경해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